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쓰기,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유튜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효철입니다. 오늘 벌써 23일 차가 됐고요. 구독자는 벌써 95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어가면 뭐 파티를 하건 뭐 선물을 드리건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100명 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65명까지 왔고 어, 오늘은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유튜브 한 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이오라는 김태용 대표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분이 여러분 그 송정훈이라는 분이고요. 예. 송정훈이라는 분이고 미국의 유타주에서 컵밥을 팔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제 공부에는 크게 흥미가 없는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부모님이 6개월만 미국에서 한번 살아봐라라고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알바를 하다가 사업에 눈 뜨고 우리나라의 컵밥을 미국으로 들고 가서 굉장히 크게 성공시킨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 영상은 처음에는 평범한 그런 어떤 성공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미국에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뒷부분 중후반에 가면요. 그 와이프분이 등장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창업을 했던 네 명이 창업을 했나 봐요. 코파운더 같은 공동 창업자가 있는데 그 세 명이 등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해서 이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송정훈 대표의 와이프분께서 굉장히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얘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그 내용을 가져다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글로 옮겨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 제가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인터뷰를, 제가 만약에 이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어떻게 글로 옮길지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송정훈 대표의 컵밥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유튜브에 보면 미국인들도 줄 서서 먹는 1,300억 푸드트럭 회사를 만든 한국인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사실 이게 숫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되게 좀 약간 좀 자극을 받나 봐요. 저 역시도. 그래서 뭐 그냥 성공한 푸드트랙보다는 1,300억, 지금은 더 매출액이 커진 것 같은데 누적 매출액이 거의 2천억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 컵밥의 성공담도 물론 재미있지만 자, 이 브랜드가 한창 잘 나가는 시절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파운더 4명 중에 나머지 3명이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그 송정훈 대표의 와이프분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좀 전달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배후에서 쿠데타를 2달은 준비했을 거예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네요. 회사를 차지하고 싶어 상의하던 변호사에게 소유주 회의에서 나온 기밀을 넘겼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일종의 약간 뒤통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쿠데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동 창업자가 정확히 전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그 3명이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해서 송정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어떤 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회사의 어떤 굉장히 큰 미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이 회사의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송정훈 대표도 그냥 장사꾼에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영입을 해서 그리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변화가 시작되니까 기존에 그냥 공동 창업적으로 했던 분들은 사실은 그냥 투자해서 그 투자금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불만이 없는데 자꾸 회사를 일을 키우니까 그게 불만이어서 이렇게 반기를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이어갑니다. 쿠데타 당일 저희는 그중 한 명의 지분 매입을 얘기하러 오길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더군요. 대신 웬 변호사가 회의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전 저희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주주 대신 변호사들이 왔다고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변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랬다고 말해줬죠. 음, 미국이 참 소송이 많은 나라잖아요. 변호사도 많은 나라고
예. 우리나라는 뭐랄까, 예, 사기꾼이 많은 나라고 미국은 뭔가 변호사가 많은 나라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상황이 좀 상황이 좀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예. 변호사 불러다가 이제 약간 자기들도 공동 코파운더니까 그 위치를 이용을 해서 송종이라는 사람을 몰아내고 싶다. 그런 어떤 반기를 든 것이고,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고, 2달 동안 준비한 것이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회의 5분 전에는. 5분 뒤에는 이제 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30분 뒤 아무 이유 없이 저희를 쫓아냈고 남편을 해고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하죠. 결국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공동 창업자로 대우를 해주니까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원래 창업자를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일을 해보겠다는 거죠. 비슷한 그 이야기를 파운더라는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음. 맥도날드 얘기죠. 맥도날드 형제가 그 새로운 창업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 그분에게 자기 이야기를 빼앗기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그런 파운더, 창업자가 맥도날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되게 양면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괴롭힘 때문이라고 하는데 순전히 거짓말이었고 핑계된 것뿐이었어요. 전 기절할 뻔해. 그럴 만하죠. 기절할 만하겠죠. 그동안 일궈온 그런 어떤 사업을 한 번에 뺏기게 됐으니까. 덕은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은 아주 침착했어요. 덕은 이런 어떤 회사의 변화를 주도해주는 그런 어떤 회사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회의가 끝나고 그들에게 형 얘기 좀 해요 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들은 얘기하자고 하더니 그 길로 도망쳤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서 착오를 통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딸이 어떻게 된 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부모님 표정이 너무 심각하니까 누구라도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딸이 또 따님들이 또 이렇게 센스 또 빠르잖아요. 이런 감각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아들들도 굉장히 놀랬겠죠. 부모님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게 이제 사실 감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아들들도 걱정은 하지만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말없이 아이들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바른 심편이 일본의 해결사가 진짜 맞나요? 저 보기 야쿠자? 재밌네요.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많고, 미국은 변호사가 많고, 일본은 해결사가 많다. 아, 굉장히 뭔가 그 각 나라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같은 말씀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기를 당한 후 새벽 2, 3시쯤에 남편이 물었대요. 그날 남편이 제게 한 첫 마디였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대를 욕하는 대신에. 이분의 어떤 성정을 보여주죠. 이렇게 착한 분들이 또 사기를 또 쉽게 당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거냐는 질문을 도로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장사를 회사로 키우는 계획을 바꿨을 거냐고요. 남편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늘 회사를 세우고 싶어 했고, 남편인데 넘표나라고 썼는데 죄송합니다. 네. 남편이 CEO에서 물러나도 오래 살아남을 만큼 강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유니터스 브랜드라는 브랜드 전문지에서 일하면서 이런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브랜드십이라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가 시스템을 갖추고 문화를 갖추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어떤 리더십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그 회사 구성원, 대표를 포함한, 창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내부 브랜딩,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필요들이 생기나 봐요. 대표가 모든 걸 챙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갈등들을 저희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데요. 컵밥이라는 브랜드에. 그래서 직원들과 저희 팀, 지역 매니저 등 모든 사람이 회사를 지탱하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할 시간에
걔 대책을 세우라." 이런 굉장히 어떤 와이프분께서도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 거래하던 은행부터 같이 일하던 회사와 인도네시아 파트너들, 점포 파트너들과 투자자 그룹까지 모두 지지해 줬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또 투명하게 또 신뢰를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두 남편 쪽에 남편의 편이라고 하니까 예. 문장이 이렇게 좀 걸리네요. 남편 쪽에 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소동을 하던 끝에 결국 쿠데타를 일으킨 코파운더 3명이 지분을 팔고 회사를 떠나고 이분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을 맞게 된 거죠. 그리고 정훈이 인제 여기서 말하는 정훈이 그 송정훈 대표인데 아마 이 말은 아마 그 같이 지금 공동 대표로 있는 분이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훈과 제가 좌충우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컵밥을 굉장히 안지가 뭐 물론 지금 먹어본 적은 없지 그러니까 미국의 컵밥이요? 먹어본 적은 없죠. 왜냐하면 미국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브랜드의 존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잘 되는 줄만 알았죠. 하지만 이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 이 대표님이 굉장히 또 밝은 분이셔 가지고 아마 그 뭐랄까요? 약간 그 저기 예. 너무 밝은 분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다큐에 잘 녹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의 다큐를 보고 제가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자. 그리고 글로 옮겨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인터뷰를 한 편의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뭐 물론 새로운 내용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야기들을 한 편의 글로 적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시차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창 떠들다 보면 이제 유튜브 화면에는 조금 늦게 떠 가지고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반응을 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글로 한번 써 봤습니다. 송정훈 대표의 컵밥 이야기. 다시 쓰기.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글로 한번 써서 읽어 보겠습니다. 쿠데타 당일이었다. 우리는 코파운드 한 명의 지분 매입을 논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웬 낯선 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했다. 나는 내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주주 대신 변호사들이 왔다고 전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랬다고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들은 배후에서 이 쿠데타를 최소한 2달은 준비한 듯 했다. 회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그들은 변호사에게 소유주 회의에서 나온 비밀을 넘겼다. 나는 지금도 그들 중 한 명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게 기억이 난다. 그게 회의 5분 전이었고 5분 뒤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회의실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남편을 해고했다. 이 글은 그 송정훈 대표의 와이프 시점에서 쓴 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들은 괴롭힘 때문이라고 했지만 순전히 거짓말이었다. 그저 회사를 빼앗기 위해 핑계를 댄 것뿐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할 뻔했다. 덕은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아주 침착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자 그들에게 다가가 형, 얘기 좀 해요 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다고 한 후 그 길로 도망을 쳤다. 그날 저녁 우리는 차고를 통해 집으로 들어왔다. 가장 먼저 딸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첫째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남편은 말없이 아이들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 3시쯤 남편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남편에게 뭘 잘못한 것 같냐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장사를 회사로 키우는 계획을 바꿨을 거냐고 물었다. 남편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늘 회사를 세우고 싶어 했다. 자신이 CEO에서 물러나도 오래 살아남을 만큼 강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다. 나는 남편에게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그만하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라고 말했다. 비록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났고 그 세 사람이 배신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었다. 직원들과 팀, 지역 매니저, 거래하던 은행과 점포 파트너, 투자자 그룹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두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남편 쪽에 섰다. 결국 코파운더 3명은 지분을 팔고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덕이 좌충우돌하며 살아가고 있다. 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영상의 인터뷰를 제가 글로 옮긴 것인데 그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공동 창업자들이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내쫓는 이야기. 그리고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끼리 끌어안고 우는 이야기. 새벽에 남편과의 대화. 그리고 변화된 이야기들이 좀 한눈에 그려지시나요? 만약에 한눈에 그려지도록 썼다면 제가 잘 쓴 것이고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잘 못 쓴 것인데 저는 어쨌든 그 장면을 좀 뭐랄까요? 그 장면들, 생생한 장면을 글로 한번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짧지만 굉장히 많은 놀라운 반전들이 가득하죠. 큰 성공이 있고 쿠데타가 있고 갈등이 있고 가족들 간의 어떻게 보면 가족애가 보이고 또 남편과 아내의 대화를 통한 아내의 지혜로움도 보이고 결국 이제 이분이 얻은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회사를 되찾는 과정이 짧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그려지는 인터뷰 내용이었기 때문에 글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분의 책을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해보고 그분들의 어려움, 갈등, 성장의 단계들을 에피소드로 그냥 컵밥 했어요, 잘했어요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뭐 어쩌라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게 에피소드로 눈에 생생하게 그려지면 그런 글들은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만일 신발님처럼 그 장면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아마 어, 저의 어떤 글쓰기는 숭고한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얘기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 영상으로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퍼스널 글쓰기 단톡방에다가 이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이 비즈니스와 브랜딩, 창업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진짜 이호는 태용 대표님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냈다는 게 저도 작은 브랜드들의 어떤 성공담을 꼭 한번 유튜브로 그려보고 싶다는 이 욕심이 불끈불끈 솟는 어, 어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요.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꼭 어려움으로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회고할 때 정말 좋은 스토리가 된다는 그런 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자산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그 시기를 견뎌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떠들다 보니까 벌써 25분이 됐네요. 네. 예, 링크는 바로 단톡방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또 저희 또 나중에 오프에서 만나게 되면 그 내용들 함께 토론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오늘 23일차 방송을 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 주에 주말이 좀 쉬고 다음 주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글쓰기와 브랜딩을 돕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